자, 고구려 왕비의 복장과 카자흐 왕비의 복장이 어머 어때요? 똑같네. 응? 똑같아. 그쵸? 케레이족들이 7세기에도 중앙아시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만든 게 가즈아리아라 부른다고. 어? 중앙아시아의 가즈아리아와 한국의 고려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고려는 고구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의 기존 고정관념을 깨버리겠습니다. 가자리아라는 명칭은 아까 얘기했지 터키어 게세르, 게제르, 카이사르, 시저, 그 다음 우리나라의 거서관 이런 명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제 설명 다 했죠. 자, 그리고 그걸 얘기할 때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고조선을 얘기했죠. 조선. 그건 조선은 무엇이었을까? 연방국가였죠.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기자조선. 기자조선. 기자조선, 기자 중국인 아닙니다. 은나라 사람이에요. 은나라는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중국인과 상관없어요. 기자조선을 우리가 자꾸 중국 애들이 만든 거라는데 뻥이에요. 기자라는 이름은 투르크의 이름입니다. 기자 뭐예요? 가자르. 응? 기자조선이라는 한자 표기를 중앙아시아 언어로 다시 재번역해서 쓴다면 가자르 주잔입니다. 그게 기자조선이에요. 르 발음 어디 갔느냐? 한국 사람은 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표기에서 탈락합니다. 만주, 게세르한, 거석한, 수메르산, 수미산, 가자르, 기자. 보이십니까? 이미 카자르라는 이름은 우리가 썼어요. 우리가 썼다고. 우리 고조선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자조선, 즉 고조선이 멸망당한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만든 나라가 가자르예요. 그리고 거길 뭐라 부른댔어요? 주잔. 즉 뭐예요? 가자르 주잔. 기자조선. 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쵸? 국뽕이 차오르십니까? 여러분, 진정. 한민족 지상주의는 버리십시오. 국뽕주의는 버리세요. 내가 있던 유목민족은 다민족 국가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모든 걸 다 한국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나왔지. 케레이족은 오이라트, 타타르, 크르크즈, 우즈벡 등등을 다 통칭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형제로 조상을 공유하는 거지 이거를 완전히 우리 것만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예, 취하지 마십시오. 진정하시고. 자, 비늘 갑옷을 입는 것은 고구려 무사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가야도 똑같이 입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다? 칸글리.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기마 부족을 칸글리라 부르는데 칸글리 부족의 그 기마 갑옷도 똑같이 생겼는데 목가리개까지 있어요. 어때요? 똑같네.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네. 그쵸? 자, 그리고 보면 신라의 DNA가 어떻습니까? 여기. 스키타이랑 가깝습니다. 현지 한국인들은 저쪽에 있어요. 조선. 그쵸? 신라인들은 스키타인과 DNA적으로 가깝습니다. 바로 우즈벡인들,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위구르인들과 신라인의 외모는 닮아 있어요. 아주 예뻤죠. 신라인들은. 그쵸? 자, 그래서 신라 가야인들이 동진 온 겁니다. 한당곡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위서가 2개 있어요. 한당곡이가 부도지입니다. 정사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한당곡이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두고서 만든 책이고 부도지는 신라의 정통성을 두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저 부도지는 신라의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게 신라 눌지왕 때인가? 그 있잖아요. 그 자기 형제들이 고구려랑 일본 이런 데 볼모로 있으니까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박재상이 가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마지막엔 일본에서 탈출시킬 때 자신이 일본에 남아갖고 나중에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그거. 근데 그 박재상인데 박재상이 쓴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라의 이야기죠. 먼 신라의 조상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파미르에서 왔다라는 기록을 써놨습니다.
오. 거기에는 바로 마고성이 존재했답니다.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성, 그렇죠? 네, 마고성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당고 김씨 부인묘라고 해서 중국의 시안, 진시황의 진나라 그 시안의 수도에 그 경주 김씨 여자가 시집을 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죽은 다음 쓴 묘비인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태상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내셨으니 이름하여 소호금전시다. 소고알튼 황금사슴이라는 뜻이라고 한댔죠.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흉노족에 있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우리 집안은 요동으로 도망갔다. 왜? 전한을 무너뜨리고 왕망이 신이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 신이란 나라가 멸망당하고 후한이 생기니까 그 신이란 나라를 건국할 때 도와줬던 김씨 세력들이 역적이 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동반도로 도망갔대요. 요동반도로 도망갔다는데 흠정만주 원류고 청나라의 흠정만주 원류가 하면 신라는 어디에 있었다? 길림성, 즉 동북 삼성입니다. 요동성은 어디죠? 랴오닝성, 길림성 옆에 있는 게 요동성이죠. 청나라의 흠정만주 원류고의 계림, 꼬일인 계림의 위치와 소호금전 씨의 자손인 김씨들이 도망갔다는 산동반도는 같은 지역이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즉 초기 신라가 만주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청나라의 만주 원류고도 입증을 하고 있죠. 자, 김일제 나오죠. 이 김일제가 그 소호금전 씨의 자손 한무제에게 잡혀왔다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문무왕비. 아까 얘기했죠? 그 비석 모양. 이게 문무왕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가 이렇게 흉노의 자손이라는 게 써 있죠. 통과할게요. 이거 경주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보세요. 자, 김씨의 기원. 이렇게 이걸 빨래판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가 파기한 게 아니라 조선의 선비들이 파기한 겁니다. 자신의 조상이 오랑캐의 자손이다. 기분 나빠 해갖고 경주김씨 족보에서도 빼버렸죠. 자,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김유신, 즉 김해김씨의 자손은 소호금천씨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멀리 파밀에서 왔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증명이 되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주김씨와 김해김씨가 원래 파미르 초원으로부터 왔다. 파밀은 여기에요. 부도지에 하면 여기 살았던 거예요. 마고성에 살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동진한 겁니다. 그렇죠? 증명이 돼요. 비석과 역사 기록으로. 그것도 정사를 기준으로. 중국 25사와 비석을 기준으로. 여기서 한 단국이 부도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 네,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신라가 스키타이, 중앙아시아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스키타이 무덤을 제가 갔는데 거기서 그 박물관 관장을, 그 교수를 만났어요. 이분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다시 가야 되는데 이 분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스키타이족의 언어는 모릅니다.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발견된 코르간 무덤에서 스키타이족의 언어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잡았어요. 그게 바로 저기 보이는 조그만 이게 은으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거기 문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 문자를 보고서 하고 알아낸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이제 있으니까 자막을 보세요. Көне түрік тіліне. Ресейдің ғалымдары айтты, жоқ бұл жерде парстардың жазуы. Көне парс тілінің. Яғни арамей тілі. Біздер оны жоққа шығармаймыз. Арамей тілінің негізінде алфавиты жазылған. Көне түріктердің несі. Бірақ өзінің де ерекше өзінің де әріптері болған. Міне сол мысалы айтайық. Мына егер де осы мына тостақты былай қойсақ, мына былай қарасаңыз, бұл жерде бұл иран тілінде жазу шығады. Былай аударсаңыз,
근육 тіліне ұқсайды. Хорошо. 졸라이 마? Иә. 오, 그스. Ол Татья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Станкова. 어때요? 네? 스키타이의 왕족들은 아라모와 고대 투르커를 같이 구사했습니다. 우와! 아라모가 뭐예요? 아라미틀르? 나중에 이란틀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냐? 그 이란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스키타이를 인도 유럽에게라 그래. 이게 왜 인도 유럽에게 아라모인데 아라모가 왜 인도 유럽에게입니까? 응? 우리랑 같은 알타이계 어순을 갖고 있는데. 에? 아라모는 유태인들이 썼던, 즉 고대 구약 유태인이 썼던, 예수님이 썼던 언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죠? 어? 세파르틴 유태인과 지금의 현재 한국인의 연결고리가 케레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데, 케레이는 가자르랑 연결되면서 오늘날 가짜 유태인이랑 불린 사람까지 연결돼. 세파르틴 유태인과 아슈케나즈 유태인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꽂히는 게 일본 유태인 동조론입니다. 일본 유태인 중요하죠. 이 일본 유태인 동조론은 스코틀랜드 상인이 쓴 거예요. 노먼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건데, 이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일유 동조론, 일본 유태인 동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지만은 한유 동조론도 썼습니다. 여기 한국 유태인 동조론까지도 썼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못했죠. 왜냐?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거든요. 유태인만 나오면 또 기독교 신자들이 으아 일루미나티, 으아 사탄 막 이러다 보니까 아작이 나버린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유태인 동조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태인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니 바로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죠.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근대화에 쓰겠어. 일본 메이지 유신. 서양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고 무지막지하게 때려잡을 때 일본인들은 야 샬롬 우리는 유태인과 조상이 같아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친구해야지. 그러면서 러시아가 남하할 때 그거를 막는데 일본을 쓰죠. 너희들이 그러면 근대화 시킬 테니까 러시아랑 싸워.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조선한테 가죠. 형제들이요 했더니 뭐야, 저런 오랑캐를 만나 죽여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일본 네가 조선 먹어. 저 새끼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식민지되기에는 어이없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이 그때 당시에 근대화를 했다면은 육지는 우리가 맡았고 바다는 일본이 맡았다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만주는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어? 아휴, 한숨이 나올 뿐이죠. 한숨이 나와. 내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이런 걸 왜 흘려버리나? 이걸 왜 무시하는가? 응? 자, 이거는 뭐다? 일본도 정사와 야사가 존재합니다.